연휴였었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6월 6일 현충일까지 해서 이제 3일의 연휴를 끝내고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역시 윤석열 정부가 로서 이제 정부가 바뀐 만큼 그런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역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제 민주당의 참패를 가져온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면 역시나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쏙쏙 들여다보는 뉴스를 통해서요, 부동산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6월 7일입니다. 이제 헤드라인에 상속 이사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좀 이렇게 넓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시가에 대한 속도 조절, 15억 아파트는 안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말고도 보유세 기산 이후에도 매물세 증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뉴스 해설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이사 일시적 이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본 공제도 11억. 어쨌든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세고요. 또 기준일은 6월 1일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이제 부과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종부세율도 전 정부에서 굉장히 좀 올려놓고, 또 2주택, 3주택, 또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갖게 되면은 세율이 굉장히 좀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종부세 내시던 분이 2배, 3배 그 이상까지 많이 이렇게 내게 되신 분들의 억울함이 굉장히 좀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도표로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현행에서는 자, 일시적 이주택자에게 적용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변화예요. 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자, 재산세라든지 이런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세예요. 성격이 이제 국세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좀 맞춰줘야 될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일단 국세입니다. 자, 그런 틀에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적용을 양도소득자에 대한 적용에 준해서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상속 같은 경우도 일시적 이주택, 아니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상속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양도소득세에도 있는 만큼 그런 혜택을 종부세에서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현행에서는 기본 공제가 공시가격 6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일시적 이주택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주택 갖고 있는데 또 한 주택을 갖고 있어. 어쩌다가 이제 2주택이 되게 됐는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이제 원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또 조정대상 구역이 아닌 곳 같은 경우는 3년이죠. 자, 근데 그런 부분을 고스란히 1주택으로서 유지되는 기간, 예를 들어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2년 동안, 아니면 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을 1주택에 준해서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적용이 안 됐었다가 최대 80%, 이것도 마찬가지 1주택자에 한해서 주는 혜택을 이렇게 고스란히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1주택 특례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원래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해서는 총 6억씩 해서 12억 공제되는 내용. 그리고 1주택자로서 11억 공제되는데 거기다가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80% 적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 중에서 둘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주택 처분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상속의 경우 주택 한 채를 일정 기간 내 처분해야 일적 2주택자로 인정을 합니다. 즉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원래 양도세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1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즉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은 상속주택 특례에 의해서 주택으로서 간주를 안 하고 1주택으로서 일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었죠. 계속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세종시, 광역시는 2년 안에 그리고 이외 지역은 3년 안에까지만 그런 혜택을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간 요건 없이 영구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뭐 현행 기간처럼 이거는 일적 2주택자에 대한 내용이고 어쨌든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2년 그리고 일반 조정대상 구역 외 지역에서는 3년까지는 1주택으로서 간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또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 시에서도 농가주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저기 농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세율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농가주택에서는 종부세에서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1주택에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제도가 확실히 개선이 돼서 하면 좋을 게 뭐냐면 6월 1일이 종부세 부과를 누구한테 하느냐에 대한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종부세를 얼마만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대략 한 3분기, 3월에서 7월 사이에 계산을 통해서 11월 말에 고지서가 날아가게 되죠. 자, 그때 그래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을 완료를 해서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세액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굉장히 좀 희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20년 6월 7일 부동산 쏙쏙 뉴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오늘에 대한 뉴스,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를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점점 부동산에 대한 뉴스만큼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변화를 추구하려는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움직임, 또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시간 꼭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